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시 주석이 물달리를 겪고 있는 허난성 백싱하고 티벳 방문,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조금 길고 분석을 조금 길게를 해드려야 되니까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허난성에서 일부에서는 10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홍수, 그리고 일부에서는 50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홍수라고 말할 만큼 극심한 물난리로 쑥대밭이 되어 있는 이 와중에 재난 현장이 아닌 티벳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허난성 패싱하고 티벳 방문한 시진핑,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티벳 곳곳을 둘러봤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중요하죠. 지금 21일부터 23일, 그리고 허난성의 정저우시에서 폭우가 쏟아진 시간은 17일부터 20일, 그리고 21일부터 지금 수습을 하고 있던 이 시기라는 거죠. 당시에 허난성 정조우에서 물난리가 났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폭우가 쏟아져서 허난성 정조우가 쑥대밭이 되었었고, 지금 시주석이 티벳을 방문하던 시기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던 시기였다는 거죠. 티벳 도착 첫날인 21일에는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차량으로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22일에는 기차를 타고 라사로 이동해서 포탈라궁 앞 광장에서 티벳 병합이에요. 여기서 보는 것은 병합이라는 내용이죠. 티벳과 합친다라는 건데 병합 70주년 축하 행사를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했던 거냐? 매년 갔던 행사냐? 라는 측면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그는 22일 날이죠. 라사에서 티베트의 불교 주요 사원인 드레퐁 사원, 그리고 티베트의 상징적인 장소이죠. 포탈라궁 광장 등을 방문을 했습니다. 라사에서 방문했을 때 네티즌이 공개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꼭 보면 연구차를 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당국이 검은 옷을 입고 흰색 하다를 손에 든 현지 티베탄들을 대거 배치해서 시진핑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시진핑이 탄 승용차도 흰색 옷과 하다로 장식을 했죠.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시진핑이 연구차를 타는 것 같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의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티베트의 주둔 부대인 장병 대표들을 만났죠. 그는 거기서 훈련과 전투 준비 강화를 강조하고 티베트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공헌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훈련과 전투 준비의 강화를 강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장병들에게 훈련과 전투 준비에 정말 강조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가 이곳을 방문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티벳을 방문한 가장 큰 이유, 티벳의 치안이 아닌 인도를 겨냥한 방문이다 라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시진핑은 이 티벳을 방문했던 것은 10년 전이에요. 2011년도에 중국의 국가 부주석의 신분으로 티벳들을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국가 주석으로는 10년 동안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방문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직 국가주석으로의 방문도 1990년도 그 장쩌민 주석의 방문 이후 31년 만에 방문이 된 것이죠. 즉 국가주석의 신분으로서의 티벳 방문은 결코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70주년 병합 기념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정말 방문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때 이렇게 방문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티베트를 방문했을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 아닌 추측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시진핑은
허난성을 패싱하고 티베트를 방문했을까? 더 깊은 내용입니다. 이번 티베트 방문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홍수로 9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한 허난성 정조우를 패싱했다는 내용이죠. 허난성은 지금 베이징과 티베트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죠. 여기 보시면 티베트가 서장자치구예요. 라사라고 지금 불리는 데가 있고요. 여기 북경은 하북성 이쪽에 있습니다. 정조우는 정주라고 불리는데 이 하난섬 쪽에 있어요. 지금 북경에선 되게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가는 중간에 들릴 수도 있는 노릇이죠. 잠깐만 들려서 여기에 손 한번 흔들어주고 가도 충분히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시진핑이 좀 출발을 좀 앞당기거나 경유할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합 70주년 기념 날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무시는 할 수 없어요. 만약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허난성을 패싱하고 넘어갔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홍수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도 않았고 티베트로 바로 직행했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시진핑의 허난성 패싱의 조짐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주류 언론인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 등은 중국의 수해 소식을 대서특필하면서도 자국 홍수 피해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관영 매체는 공산당에 불리한 소식은 외면을 하거나 축소 보도하는 것은 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은 1000년 만의 홍수, 폭우, 그리고 아니면 5000년 만의 폭우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루어줘야 당연하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왜 시진핑은 허난성을 패싱하고 티베트를 방문했을까라는 거죠. 먼저 티베트의 병합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티베트의 방문, 이 방문을 통해서 티베트이 외부에 중국의 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과 인도의 군사적 분쟁, 이것은 지금 티베트 지역과 인도 지역의 분쟁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해외에 기반을 둔 중국 평론가 장펑은 이렇게 논점을 보고 있는데, 시진핑의 티베트 직행은 중국과 인도가 지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지금 분석을 했어요. 티베트를 방문할 예정인데 특별히 이 시기를 보고 티베트와 병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를 한 번 더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중국 땅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땅 무심하지 마. 우리가 이 땅을 지킬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CCTV가 시진핑이 티베트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특별한 특집 방송을 편성해서 보냈어요. 그게 이틀 뒤인데 역사적인 티베트 시찰 어떤 깊은 의미를 담겼나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 티베트 시찰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 담겨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특별 방송에 의하면 시진핑의 티베트 첫 방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원래 제일 첫 방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린즈시의 니양어라는 곳이에요. 니양어라는 곳은 티베트 남부 지역을 거쳐서 인도로 들어가는 알룽장푸라고도 하는 강의 중요한 지류 중에 하나입니다. 야루장푸 강은 인도에서도 브라마푸트라 강으로 불리고 있으며 인도 북부 지역의 주요한 젖줄이기도 하죠.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얄룽장포, 야루장푸라고도 하는데 이 강이에요. 발원은 티베트 산에서 발원을 하고 만년설에서 지금 물이 녹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내려오는데 이게 인도를 거쳐요. 이게 푸나찰 프라데시라는 지역에 거치면서 방글라데시로 물이 들어가서 다시 인도로 합쳐지면서 이것이 겐지스강, 인더스강이죠. 인더스강과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야루장푸강에 댐을 놓고 대립 중인 인도와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지금 건설 완료했던 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라사 근처에 야루장푸강이에요. 그리고 브라마푸트라강 이렇게 돼 있죠. 방글라데시 거쳐서 지금 쭉 나가는데 이 댐 그리고 건설하려고 있는 이 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중국 입장으로서도 이 야루장푸강을 막으면서 이 일이 벌어졌어요.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방의 지하 수로 터널을 건설합니다. 이제 곧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신장 위구르 지방에 물을 공급을 해요.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방이 되게 중요한 곳이기도 하는데 거기가 지금 점령을 하면서 저렴한 그 인건비, 특히 뭐 신장 위구르 지방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강제 노역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의 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그러면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하수로 터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과 인도는 10년 전부터 야루장푸강 댐을 놓고 대립해 왔습니다. 이미 댐을 만들어질 때부터 대립해 왔는데 중국이 이 강에 3개의 댐을 건설하거나 건설 계획 중인데 여기에 현재 세계 최대의 샨사댐보다 더 크게 만드는 모터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사댐 하나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있는데 모터댐을 만들어서 이 물의 양을 가두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만큼 물의 양을 많이 가두게 되면 이 하류로 내려갈 물의 양이 대폭 줄을 수밖에 없어요. 물을 채울 때까지는. 인도도 중국의 야루장푸강 댐 건설 사업이 강의 물줄기를 차단하거나 흐름을 바꿔서 일종의 무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댐을 건설하게 되면 당장 강의 수량이 줄어들고 인도 북부 지역의 물 공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당시죠. 10년 전 당시 중국은 하류 지역의 영향을 고려해서 손해를 입히지 않겠다라고 인도 정부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지켜질까요? 지난해만 보더라도 수십 년 만에 인도와 중국과의 군사 충돌로 인해서 양측 모두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중국과 인도 간의 군사적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국과 인도의 관계를 고려를 하게 된다면 10년 전의 약속은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펑은 시진핑은 허난성 엄청난 수위를 보고도 그대로 티벳을 찾았다. 물론 부정적인 뉴스가 중국 전역에 보도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겠지만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공산부 지도부의 행동에는 대개 숨은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 숨은 목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중국이 티베트를 전혀 뺏기고 싶지 않아요. 누구? 달라이라마. 실질적인 지도자죠. 실질적인 지도자고 임시정부가 지금 인도에 있는데 이 달라이라마 후계 구도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내세운 달라이라마의 후계자가 따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도 달라이라마 후계자가 따로 또 세워졌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장펑이 현재 86세가 된 달라이라마 후계자 지정 문제는 종교적인 관습 차원을 떠나서 향후 티베트에 대한 영향력을 좌우하는 인도와 중국 양측 모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라이라마의 나이가 86세, 현재 나이가 86세예요. 그러면 몇 년 후에는 돌아가실 것이로 많이 살아야 한 100세? 그 정도 되겠죠?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직도 멀쩡하시지만 현재 달라이라마는 고국인 티벳을 떠나서 인도에 망명한 지가 벌써 62년. 지금 인도가 아니라 중국과 티벳이 병합한 지가 70년이죠. 70년인데 티벳을 떠나서 지금 62년째 망명 정부가 인도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만일 죽더라도 다시
인도에서 환생할 수 있다라는 루머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환생 루머가 그대로 현실화가 된다면, 물론 환생은 안 될 거예요. 환생은 안 되지만 환생한다라는 가정 하에 뭐 누가 조작을 좀 하겠죠. 만약 이렇게 환생에 누가 대리자로 다시 오게 된다면 티베트 지역에 대한 인도의 영향력은 지금처럼 계속되거나 아니면 더욱더 확대가 될 수가 있고, 만약 그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환생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인증이 되게 된다면 이 일들은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되겠죠. 이것은 중국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지금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인도와 중국 관계죠. 지금 인도와 관계는 국경 분쟁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분야에서도 인도의 도전을 받는 중국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국 입장으로서도 이게 좀 버거운 상태라는 거죠. 현재 인도는 중국을 뛰어넘어 세계 인구 1위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로 국가적인 체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인도가 미국의 후방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견제 속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의 견제로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불릴 만큼 많은 공장들이 차이나를 떠나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중 일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이러한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인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제재가 관세 제재예요. 관세 제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한 10년간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면 중국에서 미국을 상대로 하는 거래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 지금 올해를 들어서 보면 거래량이 늘었다고 그래요. 거래량이 늘었지만 중국에서 지금 단가를 내리면서 미국과의 거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견제를 통해서 인도는 중국이 누리던 세계의 공장주의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폭스콘마저도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에서도 인도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도 중국의 공장을 스마트폰 공장을 없애면서 인도의 공장을 짓고 있을 만큼 인도는 지금 타겟으로 굉장히 중요한 타겟의 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국경 문제까지 불거졌다는 거죠.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인도가 뒤에서 간을 보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특히 추격을 따돌려야 된다는 입장이죠. 이것을 위한 좋은 카드로 댐 건설이 있다는 거죠. 이 댐 건설로 통해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견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탄소 배출 절감 압박 해소. 특별히 댐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가 있잖아요. 이 댐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청정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배출 절감의 압박을 해소할 수 있다. 일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 수자원을 이용한 인도의 견제,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방으로 이 수자원들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시진핑이 티베트를 방문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티베트 방문의 진짜 의도가 뭘까라고 보면 그만큼 티베트의 안보를 통해서 국가적인 국방력 강화, 인도와의 견제를 하는데 이 티베트의 중요성, 그리고 건설 사업의 중요성, 건설 사업을 통해서 많은 양의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보이게 된다는 거죠. 즉, 시진핑은 국내의 시선을 티베트로 고정시킴으로써 자국 여론이 인도와의 분쟁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안에서의 많은 불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불만들이 누구로 향해를 간다? 인도로 쏟아져 간다. 인도 저 죽일 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가 있어요. 특히 대적감이 있어요.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라는 이 관심의 쏠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국도 인도에 대해서 치고 올라오니까 인도의 관계를 어려워져 가게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인도 사람 우리 보기 싫어 라는 말까지 나오게 하면서 불만을 인도로 쏟아낸다라는 거죠. 특별히 인도는 지금 미국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외교적으로 미국에 기울어져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뒤를 받쳐주니까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미국을 대신해서 탈레반의 대화에 참고가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아프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아프간 정부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아프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이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무 사용을 하고, 쏟아부어도 이것은 돈이 들어가기만 하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군이 철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아프간에 누가 다음에 정권자가 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탈레반이라고. 지금껏 아프간 정부를 도와줬던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탈레반과의 대화 협상이 조금 쉽지 않은 입장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가 미국을 대신해서 대화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아프간 정부가 제대로 서기를 원하는 바라요. 전복이 되면 다시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영향력이 많이 간다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먼저 선점을 해가고 있냐? 인도가 먼저 선점을 해가고 있고, 인도가 선점을 한다면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중국이 대화할 가능성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미국에 기울어진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그 중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러면서 인도와 중국은 군사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으로서도 국내 정치의 압박을 해소할 창구로 인도와의 갈등을 더 활용할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더 깊이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리스크가 하나가 있죠. 인도의 갈등을 이용을 해서 중국 국내 여론을 외부로 발산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은 맞아요. 그런데 이미 중국은 대만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남중국해에서. 만일 인도를 상대로 해서 침략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그 불똥은 자연스럽게 남중국해로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비롯한 지금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영국에 지금 남중국해로 지금 이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이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인도와의 관계가 잡아먹어야 되지만, 군사적으로도 갈등을 야기를 시켜야 되지만, 이게 불씨가 남중국해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시진핑이 단순히 라사를 방문했을까요?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정조우는 포기하고 이 시기에 합병이죠. 합병 70주년이에요. 합병 70주년인데 이것을 강조해야 되죠. 합병돼서 너희들은 더 잘 살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 땅은 우리 땅이고, 이 시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와 정조우의 홍수 재난 수습 시기가 겹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야욕이 더욱더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